첫 번째 이슈는 연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대주주 요건 3억 논란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이 요건을 고수할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반발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정부는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신 가족별 합산에서 개인별로 전환하는 정도 한 발자국은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심해질까요? 정부는 사실상 해당 사항을 고수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이유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재정 적자가 상당 부분 많이 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는 세수를 조금 더 확보해야 하고 다양한 방안에서 반발이 그래도 적은 주식시장에 대한 세금 부과를 통해서 재정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많이 아쉽죠. 그렇죠. 단순하게 3억도 없는데 네. 3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세금을 어느 정도 피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물량을 던질 것이고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전반적으로 매도세를 이어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라고 하기보다는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조금씩 키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아쉬운 건 그런 거죠. 왜 하필 지금인가? 예.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해외 증시와는 다르게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조금 더 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대주주 3억도 한 가지 리스크고요. 네. 또 미국의 대선, 또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나타날 경제 위축, 네.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하필 이게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사항은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3억이 확정이 되든 3억이 아닌 5억이 되든 그대로 10억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나와야 해당 사항은 더 이상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빨리 정부가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상관없이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기관이 코스닥 쪽에서 계속해서 던지는 것도 저는 결국 네. 해당 사항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관도 결국에는 대주주 요건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더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던지기 때문에 코스닥의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라고 하는 점, 그 점 반드시 인지하시고 서두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코스닥은 결국에는 기간의 매도가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매수로 전환이 되는 그 시점이 결국 추가 매수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시장의 턴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 그 점 반드시 인지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건이 기준이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빨리 결정이 나야지 시장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리스크, 불확실성이 사라질 텐데 그 점이 좀 아쉬운 부분, 하루빨리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라고 전문가님은 꼬집으셨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이러한 이번 사건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의 매도세가 안정이 될 때쯤 코스닥 시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다시 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 전까지는 잠시 관망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한번 크게 늘면서 2차 대유행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7만 명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20만 명 가까이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언택트주들도 잘 가더라고요. 이게 네. 해외 영향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언택트주들에 대해서는. 언택트주들은. 사실 올 2월, 3월 코로나19에 대한 충격이 매우 강했을 때 움직였던 섹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던 시점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건 역시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제약 바이오였고, 또 하나 새로운 산업이라고 해서 언택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조금씩 잠잠해졌지만 지금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고개를 매우 강하게 들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네.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다는 점. 유럽도 지금 경제를 어느 정도 봉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세계 경제를 다시 한번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약 바이오 섹터, 그중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나 또 언택트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2차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점만큼 우리가 결코 좌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이 만약 크게 나쁘지 않았더라면 저는 올 2월, 3월 있었던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수혜주들이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갈만한 구간이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당 섹터도 크게 부각받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은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해당 충격은 더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는 저는 언택트보다는 그래도 제약 바이오죠. 그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조금씩 되고 있는 셀트리온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치료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고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가장 강하게 투자를 하고 또는 밀어주고 있는 게 지금 셀트리온입니다. 네. 지난주였나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본사를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뭐 녹십자 그리고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다라는 점. 어느 정도 지금 임상에 대한 결과 그 기대감 또한 서려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각국에서 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점을 주시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주도 관심을 꺼서는 안 된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제약 바이오주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문가님의 셀트리온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셀트리온 종목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연 저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서학개미는 잠을 못 잔다고 하고 또 동학개미들은 외국인 수급 유입이 기대가 되니까 또 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상반의 의견이 보이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좋다고 보시나요? 안 좋다고 보시나요? 반발입니다. 네, 반발이죠.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 통화에 대한 타국 통화의 상대적 교환 비율이에요. 네. 어떤 한 가지 단일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중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은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죠.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2월, 3월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통화량을 크게 늘렸잖아요. 네. 그게 6월과 7월부터 시작해서 미국 M2 통화량의 증가가 가파르게 증가하다 보니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는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 현상은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원화 강세 현상을 조금 더 부추기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바로 있을까요? 경상수지죠. 참고로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상수지인데 네. 지금 경상수지가 제가 올해 있었던 거 체크해 보니까 7월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8월 같은 경우에도 65억 달러 수준이 나왔고 결코 나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당연히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의 가치도 하락하다 보니 흔히 말하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인가?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이 추세는 결코 6개월 길면 1년까지도 꺾이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의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1년이나 1년 반 이상 우리가 흔히 알기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그 효과가 발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 이제 M2 통화량이 미국에서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졌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미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한다라는 점에서 원화 강세 현상은 조금 더 이어지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다행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갔나요? 아니에요. 매도 물량이 결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장이 올라가진 않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이 반드시 견인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실탄을 준비하고 어느 정도 리스크가 모두 해결되는 시점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시점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당분간 결코 나가지 않을 거예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지금의 추세가 결코 당분간 꺾이진 않을 겁니다. 거시경제
거시경제 지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해당 국가의 경제력을 바로 평가할 수 있는 이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주식시장이 결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대해서는 역시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면서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원화 강세 흐름은 당분간 최소 6개월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 실탄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리스크만 해소가 된다면 시장은 다시 또 상승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셔도 된다는 전망, 낙관론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새빨간 이슈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